그리고 2012년도 차는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약간 비린내도 좀 나고 습병에 호주 멜번에서 왔습니다. 아 멜버른 네. 멜번에 보리마을 센터가 있어요. 여기 센터장 할머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짝짝짝짝. 편이하네. 저도 한가도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해. 저게. 그 박스 있지 박스. 한가를 그게 한가요. 이게 그건가? 그런 건데. 예, 예술사 같은 자웅이나 같은 겁니다. 예, 예, 같은 겁니다. 커피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를 접시를 가져오겠습니다. 손가락이 기니까 한쪽에 다 되는 저건 다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보통 자상 거의 다 되죠. 나는 손 그러네. 작은데 불편하지 않은데. 손 봐봐요. 난 손 작아. 손도 손 작네. 작습니다. 나도 작아요.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손 작구나. 저 손이 작거든요. 근데요, 영감씨도 손이 작네요. 나도 작은데 엄청 작아요. 우리 세상이 다 있지. 너 손, 짧고 아니, 짧고. 영길장님 손이 아니, 작네. 법빈 스님도 손이 작은 것 같아. 손가락이 짧고 예술 손 같은 작구나. 손가락이 짧고 그래. 딱 보면 알아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하면 잘하고. 손이 작고 크고 뭐 관계가 있나? 보통 그 노가다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손이 크고. 크고요. 그래서 공부만 한 사람들은 손이 좀 작습니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뭐 크면은 도둑놈자를 붙이잖아요. 소승손발 도둑놈손. 김성선이 발이 옆으로 크거든요. 손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네. 키가 크니까 발은 큰 당연하지. 손도 크신 것 같습니다. 키 큰데 발이 작으면 손이 이상하잖아. 크고, 발도 크고, 그런데 균형을 못 맞추고 있는데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좀 드세요. 하나 괜찮네. 추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습이 많아서 같아요. 사진이 못 보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선생님. 예. 저 사진 또 너무 멋있습니다. 힘이 느껴지네요. 저 사람 나오는 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은 EBC, 엘리베이터 베이스 캠프가 나와요. 저건 한 5,1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캠프 5,300고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등산복 입고 걸어가네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그 사각인들 아니고요. 요 우리 템플 팀장도 3명 중에 1명이 있죠, 들어가 있. 아 그렇습니까? 사진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산이 웅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그 평소보다 여백이 더 없고 산이 더 부드러워 보이고 힘이 느껴진다. 예.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그 위쪽이 저렇게 검푸른 게 뭐 기술입니까? 아니면 실제 저렇게 나왔습니까? 원래 그래요. 세 사람이서 잘 보면 그래요. 하늘 색깔이 검풀어 가지고 저게 이건 숙차인데 속이 부대끼는 사람은 그냥 숙차 드시면 돼요. 편하잖아요. 이건 250g에 4만 원에 드린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아무리 싸도 5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기 물가로 보면 아주 비싼 겁니다. 맞아. 전차가 4만 원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가격 5만 원 이런 것도 4만 원. 여기서 사는 가격을 아직 잘 모르죠. 예. 잘 모르셨지. 나영근 씨 차를 안 사봐서 잘 지금 이 차는 뭐 최대한 지금 내린 거예요. 여기 가격에 맞추려고 한 게 지금 저겁니다. 그래서 사람 잘 온다. 차는 걸림이 없어서 먹기 좋네요. 따뜻하니 좋네. 네, 대개의 숙차가 별로 걸림이 없어요. 평범한 차인데. 열이 많이 오고 괜찮습니다. 이놈 차는 막 열을 확 올리네 그냥. 예, 차 좋아 보입니다. 예? 예, 괜찮아 보인다고요. 진득하니 뭐가 기운이 있고 시원하기도 하고. 제가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부드럽긴 부드럽습니다. 네, 그건 좀 그렇네요. 엄청 막 더운데요. 자 이제 다 봤으니까 네.
그 제가 예전에 포항에 어떤 절에 잠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법당 청소를 하다가 거기에 살던 스님이 가셨는데 그분 전신 사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탁 눈이 마주쳤는데 이게 뭐가 꿈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그 다음날 사시앱을 할 때 예. 저기서 날라와가지고 제 뒤통수로 들어오더라고요. 스님이 예, 그것이 이제 그래서 아 사진 속에 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강의실에 사진이 요만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보살님이 찍은 사진인데 그 자리에 옆에 안 찍게 됐어요. 근데 자꾸 뭐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탁 그놈이 보이고 또 이렇게 한참 하겠다 뭐 탁 돌아가면 그놈이 탁 멀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계속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무엇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놈을 뒤에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오늘 갔더니 그 사진 어디 갔냐 또 스님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래를 했다 그랬더니 그럼 그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어떤 현상입니까? 참. 그 우리가 선사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귀신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네. 이게 마음의 문제니까. 지옥도 자기가 만들고 천상의 세계도 마음이 만드니까 상계유심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은 편안하죠. 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바깥에 일어난 일들로도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착각 때문에 서로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보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착각을 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무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지장이란 말을 쓰는 이유 그건데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이 어리석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번뇌락 하는 것이 대상의 무명의 바람이 경계의 바람이 불어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음 자체가 경계를 만들어요. 네. 놀랍게도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진짜 있는 같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하면 마음은 항상 둘로 나눠져.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해요. 같은 마음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상 스님의 마음이 좀 그렇다. 이게 그거를 뭐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기타 무당이나 또는 뭐 제가 또 겪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창난이라고 치는데 중요한 것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은 그냥 마음의 창난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연결돼서 아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마음의 창난이지만 현상으로 나타나는 네. 일들입니다. 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는 수연이라 그래요. 인연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그 이제 대승기신론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생심에는 1심에는 이제 심진여가 있고 심생멸이 있는데 심진여에도 불변 수연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생미라는데도 채공성사가 있어요. 본체는 공한데 성사 일을 이루는 것.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수연 관계를 얘기하고 채공은 이제 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변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뭐가 이루어지는 거는 마음작용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니다. 네. 6갈래 이 중생들이 사는 거 얘기하자면 귀신도 그런 갈래 중에 하나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끊임없이 이제 마음이 하나의 현상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고 스토리같이 부여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현대에서 나타나는 세계, 우리 살고 있는 세계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별 현상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게 제가 그날 마지막 예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현상 제가 아는 스님한테 물었더니 뭐라 한다는 거예요. 뭐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왜? 안 가면 내가 좀 있으면 저를 활성화 시켜준다 이런다 하는 거예요. 쥐가 뭔디 인간 세상에 참견하냐고 제가 이제 대뜸 그래보고 나왔는데 아까 2년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영이. 인연을 이루어지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네. 이 집도 전부 다 마음 작용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 그래서 불수자성 수현성이 되죠. 자체 성품을 지키자고 인연 따라서 현상을 이루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것도 지금 저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놈이 나한테 할 말 하니까 반응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실체는 없어요. 네. 놀라운 거는. 예.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가해자가 되고 조건에 의해서 피해자가 돼요. 그 가해하는 주체도 없고 피해를 입을 주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 마음이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부 다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물리학적 입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루어져 있는 게 원자인데 원자도 쪼개지거든. 원자를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가 나오고 커크가 나오는데 힉스가 나오는데 힉스는 찰나지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자는 부피도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 거 입자입니다. 파동인 이 원자를 인식을 할 때 파장을 인식해서 모양, 색깔, 소리, 냄새를 다 변환해서 보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만든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그래 나오는 거죠.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핵심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마음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를 본다고. 그럼요. 그 덮어 씌워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네. 이거 먹어봐. 예, 그 상남부 살림 그 차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먹어보죠. 아니 먹어봤습니다. 지금 이건 새로 만든 차입니다. 지금 한 3번째나 2번째 정도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차입니다. 지금 돌리는 차를 흑차라고 하고 이런 차를 복전 계열 차라고 하는 복전 계열. 첫 번째. 네, 2번째 그쪽으로 가는 게 2번째입니다. 이건 맛이 다른데? 네. 이 차요? 예, 그런 듯합니다. 지금. 그렇구나. 야, 오늘은 숙차를 마시는 날이다. 그렇습니다. 예, 숙차가 어울리는 때가 날이 추울 때나 아니라 습하고 비 올 때 그때 몸이 좋아요. 마셔보면. 해가 뜨고 날이 양명할 때는 청차가
어울리는데 이렇게 습할 때는 숙차가 어울립니다. 이건 숙차라기보다 흑차. 네. 그러니까 자연 발효된 거, 인위적으로 발효시킨 게 아니고 자연 발효된 거. 이것도 보면은 저기 보이차 쪽보다는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장차 쪽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 장차고 오래된 거. 이제 복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지금 흑차계, 복전차, 천천차, 장차. 차가 많아서 행복해. 다양하니까 좋아.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는 이유가 상품이 하나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 알고 보면은. 그 우리 그 동경호 있잖아요. 예, 선생님. 동경호를 마시니까 허리가 피시더라고. 동경호를 마시니까. 말하자마자 허리가 펴졌습니다. 동경 365도. 아니야. 그냥 허리 피지는 건 180도. 동경 180도. 360도 돌아가보면 원상복. 아 그러네. 아 참 그러네. 동경 참 갔다가 또 돌아와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구입을 했어요. 허리가 펴져가지고. 이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가겠지. 선생님 안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게 좋죠. 앞에 있, 하나만 먹지 뭐. 네, 앞에 있으니까 땅콩 드세요, 스님. 양보. 예, 땅콩 드세요, 스님. 스님 목소리 들었어. 당 수치를 막아주는 게 단백질이. 단백질이 가장 많은 식품 1위가 김입니다. 그래요. 콩은 한 3위 정도 되고. 달걀, 계란. 김이 단백질이 많다고 하는데 그걸 찾기 때문에 그 단백질 양에 맞춰서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와 이거 양에. 그러면 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섭취를 해야지 그래도 단백질이. 그놈이 단백질이 이렇게 부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 음식을 먹으면 쭉 내려가면서 변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것만 섭취는 이렇게 흡수되면서 찌꺼기는만 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만 마셔도 사는 이유도 그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김이 작다고 하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그런데 김을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김 중에 최상의 김이 우리나라 김이에요. 그래서 좋은 김이 일본이나 대만으로 많이 수출돼요. 일본 사람들이 부산항에서 이제 가보면 가장 많이 사가는 게 김입니다. 김. 김하고 라면 많이 사갑니다. 그 30년 전에 태국 갔거든. 김을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서 저 음식 먹을 때 있나 보니까 식당이 있는 거예요. 또 원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김을 탁 꺼내 먹으니까 시선이 전부 나한테 쫙 쏠려. 야, 저 까만 종이를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김을 한 장씩 다 돌려서 다 줬어요. 이렇게 먹는 거라.
대만 사람들도 김을 한국 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대만 사람들도. 한국이 하여튼 토질이라는 기후로 봐가지고 묘한 곳이요. 인삼이 한국 밖에 나는 인삼 효과가 없잖아. 똑같은. 이거는 먹어도 뭐도 끝이 없더라고. 먹어도 뭐도 끝이 없어. 그것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드시는 많이 거 드시네. 이거. 맛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맛있기에. 예. 그래서 무상심이 가끔 그래도 이렇게 한 히트는 찍은 것 같아요. 명상하시면서 몸이 없어진다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요. 그냥 몸이 없어진다라고 설명하면 훨씬 어떤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그런 그리고 걸 이제 좀 몸이 사라지는 현상은 심환에 의해서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심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일어서서 걸어보면 몸이 가벼워. 네, 무게감이 느끼지지 않는 것, 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몸이라는 게 이제 수행하다 보면 사라지는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두를 참고하다가 몸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성간책진이 보면 그 얘기다. 하두 참고하다 몸이 사라져. 그럴 때 거기에 계속 하두를 붙들고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 몸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해. 5번 단계에서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져버린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적으로 눈을 보면 있는데 왜 심안을 보면 없을까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카메라 렌즈로 비유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전자현미경, 우리가 그냥 렌즈를 보면 모양 색깔이나 전자현미경을 보면은 이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세포핵이 보여요. 세포핵 속에 이렇게 DNA가 보이잖아요. 단백질도 보여요. 가면은. 근데 원자, 분자까지는 못 봐. 근데 요즘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투과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원자까지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투과 전자현미경. 네. 근데 그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렌즈, 네, 그 렌즈의 그 감도 문제지 대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 보이 들린 이 세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 근데 만드는 건 마음이 만들어서 거기서 속에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게 마음을 갖다가 육안에서 심안으로 바뀝니다. 심안에서 해안으로 바뀌면 이제 존재의 근원을 깨뚫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보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몸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걸 보는 마음이 바뀐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모양 색깔을 보는 렌즈에서
깊이 들어가서 DNA를 보는 렌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원자까지 볼 수 있는 렌즈를 보면은 원자를 보이는 거죠. 그 요즘은 또 그 거대 입자 가속기가 있잖아. 네. 원자 얘가 쪼개버려. 그래 중성자, 양성자, 힉스도 찰나지간 존재. 그게 포항공대의 그 강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 이야기로는 힉스를 발견한 과학자가 우리나라 왔다 해서 본인 집도 서울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질문했대. 질문 내용이 뭐냐면 그 힉스라고 하는 게 단일체입니까? 복합체입니까? 이렇게 물어. 복합체는 이게 해체되게 된 실체가 없는 거고 단일체를 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요. 대답을 못 하더라. 그 얘기. 그 이제 과학자 얘기로는.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근데 원효선님도 아주 멋지게 비유한 게 그 대성기신론서에 보면은 이걸 도자기를 망치를 뻗어. 그러면 부수면 이제 조각 나면 조각 부수면 가루가 되고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를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게 좀 과학계에서 하고 있다.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없다 하는 말은 이게 샷 때 하는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한 것도 꿰뚫어 보니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앵글을 갖다 잘 늦추면 모양이 싹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그렇게 실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는 거죠. 예. 그 몸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형태가 물질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지혜가 의식이 지혜로 다 바뀌어 버리면 늘 실체 없으면 볼 수가 있다. 그 유관도 필요하고 해안도 필요해요. 유관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 있다. 초기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아마 사리불 존재한지 수불이 존재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음식을 안 먹는 거야. 부처님, 스님 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중생들이 생명체들이 이 호공소에도 생명체가 물소에도 생명체가 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네. 생명체 이게 전부 다 요 호공 안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호흡하면 생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요거 안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저게 그 해안으로 기준을 하지 말고 육안으로 기준을 해서 음식 먹어라. 기준이 우리 눈은 육안을 근거를 해서 먹으라. 그런 대목에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소속사에 어떤 암자에 잠깐 있을 때 거기가 솔잎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이만큼 쌓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조건을 해서 그 솔잎을 다 치우는 조건을 해서 이제 마당 청소를 했는데 그 솔잎을 갈고리 살 다 걷어내니까요 맨 땅이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당 천지에가 다 개미들이 왁 쌓여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순간 제가 생각하기를 근다고 마당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마당 청소 해버렸어요. 상관없이. 제가 그거를 이제 가부좌 하시던 정호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의 시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살생이나 이런 것과는 어떻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현상으로.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제가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는 게 그 상태에서는 인간 생활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들 잘못 왔어요, 지금 여기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정호 스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저는 저게 하다 보니까 턱 건드리는데 막 개미식이에요. 안 건드렸어요. 덮어버렸거든요. 그때는 설지 말고 그냥 놔두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없어질 건데. 그걸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급했으니까요. 그때 막 거기에 이제 검사 나온다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아. 거기 이제 거기를 이제 총무원 아니 뭐지 총님. 총님 때문에 그걸 이제 살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청소해놓고 이제 거기가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수행자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 그것도 역시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렌저도 마음의 문제고 이런데 사실 중요한 게 몸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봐야 돼요. 이치를 봐야 돼요. 아무리 뭐 그래 보인다 하더라도 신통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이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 되게 이제 제 속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이 감정 처리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감정 조절 문제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땅콩. 이게 이제 감정 조절 이런 것은 이제 기술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술. 조절하는 거는 어떤 사상의 철학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무상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 감정 문제가 처리가 조절이 된다는 얘기.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치를 잘 아는 것도 하나의 기술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단지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을 체득을 해야 되겠지. 기억으로 제 머리로 경계로 삼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경계로 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자기에 마치 그것이 수행 경계인 양 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건 그건 지식이고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몸 사라진다 하는 게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몸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 사라질 때는 그 과정이 있는데 대상이 사라지면 그걸 샷대하는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 대상이 생기면 같이 생겼다가 주객이 같이 생겼다가 사라질 때 주객이 같이 사라지거든요. 이런 걸 직접 보는 게 체험이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는 체험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몸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어느 수련단체 몇 군데는 몸 사라지는 깨달음이라 그래요. 얼마나 그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인데 질문하시네. 몸이 사라지면 몸 좀 사라지는 있으면 데서. 한두 시간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면 몸이 또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럼 범부가 되잖아. 또 때려 부수고 없애면 또 없어지면 또 깨달음이라 그래.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붙는가 하면은 몸을 없애면 그 사이에 뭘 지불해야 되는가 하면 배추 이파리를 지불해야 돼. 그 센터에. 얘기하자면 야 이게 상업적으로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래 때려 부수고 없어지게 하려면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센터까지 가서 하는데 굳이 그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그게 너무 단순한 거야 이게. 근데도 그것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어. 폭력적이잖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몸이 없어지는 걸 깨달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두면 장사는 될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몸 없어진 거에 대해 질문 드린 것은 저도 그런 것을 겪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현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이것이 그럼 몸 살아있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말에 물어보면 어떻게 뭔데요? 몸 살아있어. 근데 그게 이제 스님께서 시각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지 내가 인식하는 것이지 몸이 없어진 그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게 좀 확실해졌습니다. 열심히 이제 수행하다 보면 샷 때 힘이 좋아지면 차를 좀 밀까요? 팽주는 꿰뚫어 보는 어떤 거? 예, 차. 꿰뚫어 보는 힘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 실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세차. 이제 그런 걸 이제 몸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친 무아를 체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진정한 무아가 아니에요. 거친 무아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징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 사라짐을 한 며칠간만 계속 지속되면 심드렁해져. 얘기하자면 일주일 지나면 뭐 심드렁해져. 네.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야 되지. 그것도 없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없애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번뇌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생기는 거 다 없애고 사고 작용도 없애버리고 이런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폭력이야.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번뇌가 없어요.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면은 이 현상이 무상이라는 진실을 알면은 항상하다 하는 견해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번뇌가 없어지는 거지. 지가 이 없애는 방법이 틀리는 거지. 그냥 힘으로 써가지고 막 누르고 칼로 잘라버리고 뭐 점 찍어 놓고 뭐 과거 기억을 던져 넣어 없애고 이따위 짓을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엉터리를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명상이라 하는 이름 하에서 배추파를 요구를 해.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번뇌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실체 없음을 봐버리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는 실체 없음을 봐버리면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져도 생각이 끌려가지 않게 되면 생각이 주인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생각 많이 일어나는 걸 번뇌라고 그러고 그에 휩쓸려 가지고 고생하느냐는 거지. 얘기하자면. 근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왼수로 생각해주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그때는 폐인이 돼요. 생각이 끊어질 이유도 없지만 자칫하면 폐인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대선사가 얘기했듯이 돌덩어리라도 나무 토막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 사 먹을 수 없고 옷 사 입을 수도 없다 그래요. 요즘 말하면 직업을 못 가지잖아. 직업 못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0명이 오면은 7명이 없애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고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고 영상이 생기면 안 되고 다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명, 10명 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새 차입니다. 지금 마신 차는 저번 이전 차가 지금 새 차네. 이 차요? 네, 그 차입니다. 이거는 황도입니다. 거기 열어보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같은 계통이에요.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몸 없어진 거에 대해 질문 드린 것은 저도 그런 것을 겪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현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이것이 그럼 몸 살아있어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말에 물어보면 어떻게 뭔데요? 몸 살아있어. 근데 그게 이제 스님께서 시각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지 내가 인식하는 것이지
몸이 없어진 그게 말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게 좀 확실해졌습니다. 열심히 이제 수행하다 보면 샷 때 힘이 좋아지면 차를 좀 낼까요? 팽주는 깨뚫어 보는 어떤 거. 예, 차. 깨뚫어 보는 힘이 좋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 실체 없음을 보는 거지. 세차. 이제 그런 걸 이제 몸이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친 무아를 체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진정한 무아가 아니에요. 거친 무아를.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징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몸 사라짐을 한 며칠간만 계속 지속되면 심드렁해져. 얘기하자면 일주일 지나면 뭐 심드렁해져. 네.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야 되지. 그것도 없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없애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이것도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번뇌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조건 생기는 거 다 없애고 사고 작용도 없애버리고 이런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폭력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번뇌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면은 이 현상이 무상이라는 진실을 알면은 항상하다 하는 견해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번뇌가 없어지는 거지. 지가 이 없애는 방법이 틀리는 거지. 그냥 힘으로 써가지고 막 누르고 칼로 잘라버리고 뭐 점 찍어 놓고 뭐 과거 기억을 던져 넣어 없애고 이따위 짓을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엉터리를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런 거 명상이라 하는 이름 하에서 배추파를 요구를 해.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번뇌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실체 없음을 봐버리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는 실체 없음을 봐버리면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져도 생각이 끌려가지 않게 되면 생각이 주인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생각 많이 일어나는 걸 번뇌라고 그러고 그에 휩쓸려 가지고 고생하느냐는 거지. 얘기하자면. 근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왼수로 생각해주고 생각을 끊어버리면 그때는 폐인이 돼요. 생각이 끊어질 이유도 없지만 자칫하면 폐인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대선사가 얘기했듯이 돌덩어리라도 나무 토막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 사 먹을 수 없고 옷 사 입을 수도 없다 그래요. 요즘 말하면 직업을 못 가지잖아. 직업 못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기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0명이 오면은 7명이 없애야 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고 감정이 일어나면 안 되고 영상이 생기면 안 되고 다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명, 10명 중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새 차입니다. 지금 마신 차는 저번 이전 차가 지금 새 차. 네, 이 차요? 네, 그 차입니다. 아, 이거는 황도입니다. 거기 열어보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같은 계통이에요. 저 지금 차는 그냥 보시받았어요. 같은 계통인 걸 알라고 이렇게 했는데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 이놈 차는 내가 보기에는 그뭐 뒤 그냥 발로 질밟아가지고 이런 그런 감기 없이 그냥 막 밟아서 맞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맛은 괜찮던데. 그러니까 많이 씹어 넣었을까요? 그냥 넣었을까요? 그냥 밟았겠죠. 중국인들은 높이 생각하고. 차를 비교해 보라고 같은 계열을 지금 아니 같은 계열인데 생차고 생차고 어떠세요? 둘 다 생차입니다. 둘 다. 아 저것도 생차. 네, 저도 생차예요. 그 삼강사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중국 비하 발음.
그 송강사 방장 스님 모시고 보자 성자 방장 스님 모시고 학인 스님들하고 또 강사 스님들 저기 이제 하고 이제 어디 갔는가 하면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갔어요. 얘기하잖아요. 그걸 계획하게 된 곳은 그 선에 대해서 글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획을 했는데 그 북경대학의 유엔이라는 교수가 우리 스님들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벌써 이제 시간이 20년 훨씬 전이 30여 년 전이니까 중국에는 지금 이제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대요. 빵 먹고 그거는 못 산다. 문화가 필요하다. 문화. 근데 문화를 살펴보니까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드는 게 교수들이 보기에는 선문화더라. 선불교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 얘기는 뭔가 하면 북경대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에 대한 법회를 열면 큰 강당에 학생들이 꽉꽉 찬다는 얘기하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선에 관계되는 잡지를 발행하는데 잡지를 보통 기본이 몇 권을 발행하는가 7,000권을 찍어야 됩니다. 중국 전역에 그 뭐랄까 지식인들에게 그래서 책 찍을 돈이 없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뭔가 하면 스님들도 같이 논문을 쓰고 한번 발표도 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면서 이 그 책을 그 찍는 비용을 좀 일정 주시면 어떻겠느냐. 우리 교수들이 박봉이라서 이 돈을 이렇게 찍을 만한 그게 못 된다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스님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절을 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이게 글을 쓰기로 해가 진옥 스님하고 또 내가 또 글 쓰기를 하고 또 어떤 스님도 글 쓰기를 그래 해가지고 그 책이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래 그러면은 선종사찰 방문해가지고 이제 그 주제별로 할당 받아서 글을 써야 되잖아. 그래 이제 글을 기획을 하다가 방장 스님이 알으셨어. 그러면은 같이 가자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장 스님 모시고 저기 통도사 반야사에 계시는 강사선 지한 스님 모시고 그 다음에 석전사 진옥 스님, 원손 스님 막 이렇게 학인 스님들 이렇게 이제 갔죠. 그건 진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가다가 이제 어디에 들렸는가 하면은 운남성에 들렀어. 곤명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또 스님들이 또 차에 또 이게 필이 꽂혀 있을 때라 왜 우리 한번 찻집에 갑시다 해서 간 거야. 갔는데 차가 그렇게 싸지를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스님들 좀 실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싸다고 하면서 내놓은 차가 있어. 그 집에서. 근데 앞에 좀 비싼 차는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데 되게 싼 차인데 되게 맛있는 거야.
그 내가 그 싼 차를 내가 샀죠. 샀는데 왜 싼가 했더니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차 덩어리에 머리카락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비닐 그 끈 같은 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한 거 있죠. 그래 차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차예요. 그 싸게 그걸 사가 와가 한동안 잘 먹었네. 살살 골라내면서. 초창기 중국 여행할 때 중국인들은 국내인들하고 그 해외 온 사람들하고 돈을 다 다르게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국인들한테 파는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요. 네. 해외 사람들한테 해외 가격을 받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것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아, 혹시 종남산 조주선사 계셨던 또 가보셨겠습니다. 종남산에. 거기에 선종 사찰 중에서 지금 이름 잘 모르겠어. 뭐라는 절이 있었는데. 아, 그 절 이름. 그거 가는데 비포장도로 이제. 비포장도로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누구야? 가이드가 조선족이야. 근데 잠을 어떻게 자는가 하면 유심히 보니까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을 탁 공구고 손 하나는 이렇게 문 이렇게 열면 열리는 문에다가 탁 잡고 예, 덜컹덜컹 하는데 잠을 자는데 코를 골고 자래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코를 드렁드렁 그러면서 덜컹덜컹 이렇게 가는데 아니 저래가 어떻게 잠을 자면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알았다. 그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잠을 자면. 근데 손을 놓지도 않고 발을 공부고 있는 것은 뭘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의식은 아닐 건데. 뭐 한 번쯤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 잡고 밀고 하는 탁 그 마음의 어떤 다짐을 하고 하면 그게 고정되거나 이끄는데 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지.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어린 애기들이 우유를 잘 안 먹어. 그럼 우유를 먹일 때 어떻게 하는 어머니가 우유를 애를 어떻게 먹이는 가는 애기를 물을 잘 안 먹으려는 때는 다른 쪽에 이렇게 한 애가 잘 안 먹는데 이 잠이 오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유를 먹이면은 뭐 칭얼거리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잠들 기다려?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예를 뭐 그런 게 금방 기억이 나는 건데 안 먹을 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애 키워봤을 거 아니야? 3명이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모르네. 식성이 다 좋아가지고. 예. 아이를 안고 예. 흔들어줘야 돼. 예. 그래 흔들면은 애가 비몽사몽이 돼요. 아. 예. 그러면 입에다 탁 우유 포도 넣으면 그 비몽사몽간이 비몽사몽간. 예, 예, 예. 그럼 그 마음은 뭘까? 야 오늘 유튜브 잘 나가겠다. 아, 전국에 뭐 이해가 갑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리 애 하나 굉장히 빌린 애가 그렇게 늘 잘 안 먹었는데 이렇게 잠이 오려고 할 때 이제 약간의 그래 비몽사몽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잠이 올 듯이 막 이렇게 찡얼거릴 때 먹이면은 우유를 먹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스님 말씀 딱 정의를 해주시는 게 비몽사몽간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듭니다. 답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어깨 그렇게 예.
비몽사몽 간에 아무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먹게 돼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생각에 먹기 싫다 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그렇지. 때가 무의식이니까 네. 예, 그때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본능적으로 먹는 예, 거잖아. 예. 그게 무슨 마음이냐고 지금 그게 안 나왔어요. 그렇게 그 생각을 거다 대고 무의식의 본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니까. 그렇죠. 먹는 거는 무의식 그렇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네. 먹는 거거든요.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거든요. 네. 먹는 거는 생각이 있으니까 먹기 싫다 안 먹는다 네. 하는 마음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생각 속에 의도나 선한 윤리적인 생각이라면 그 업이거든요. 사업이라 그래 그걸. 그런데 비몽사몽 간에는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 만일 사람들이 의식이 깨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삶을 산다면 의식이 깨 있는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다음 기회를 미루지. 안 됩니다. 다음에 할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방학입니다. 영화 1부 만들어 놓고 2부 나올 때까지 한 10년 기다려야 돼요. 한국 드라마의 장점, 아니 장점이 아니라 특징. 다음 회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 하여튼 그 절에 그래가 절에 갔는데 절이 적성뭐라는 절인데 이 선종 사찰인데 그게 잊어버리네. 근데 거기서 가니까 절에서 나 잊을 수가 없어요. 가니까 절에서 뭘 주는가 하면은 저기 막사발 같은 크기에 호박 있죠, 호박을 삶아가지고 이 덩어리채로 주는 거야. 스님들이 다 하나씩. 저는 그거 먹고 뿅 가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너무나 그 호박이 너무나 맛있는. 절에서 주는 거. 그것도 어느 절에 갔는데 만두를 내놨. 와, 만두 이렇게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절 만두인데 깜짝 놀랐어.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선종 사찰이 좀 순수하더라고. 그때 좀 고풍스럽고. 그런데 자, 옛날 이야기지. 이건 새로운 차입니다. 물을 끓여서 내볼까요? 물을 끓여서. 물이 식었어요. 네. 어떤 차를 우려볼까요? 차? 거시기 그 삶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수행을 전혀 안 한 사람도 뭔가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애초에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외부의식이 그냥 드러내서 명백하게 아는 차를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아기를
그 우유 먹이할 때 비몽사 우유 먹이는 거나 손잡고 이 잠자면서 안 떨어지는 거나 그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하나 해드리지. 우리 저기 저 호주 멜번에서 보살님이 이제 하고 관련되는 이야기. 거기에 이제 건강신보사로 관련되는 이야기. 그 식당을 운영하는 보살님이 어느 날 쓰러진 거야. 쓰러져서 병원에 이제 가서 진찰을 받고 해서 변명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식당 그만두고 이제 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 하는데 이분은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얘기하자. 늘 피곤하고 이러는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 영상이 나타나. 자기 심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물로 씻어내는 거야. 그러면 물이 계속 흘러나와. 계속. 아니 명상하는데 왜 그렇게 나타나지? 하고 이제 보살님한테 얘기했어. 그래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 참 이상하다. 심장을 물로 씻어내다니 검은 물이 나온다니 이게 뭐지? 그러면서 보살님이 그 병원에 가서 심장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병원에서 그것이 변명이 뭔지 모르고 찾다 못 찾아 말았는데 심장을 검사해 보니까 심장 안에 바늘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죠. 그 심장의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래서 수술해 갖고 구멍을 딱 메우는 게 건강해져 바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심장의 물을 씻어내면서 검은 물이 나 계속 씻어내는 이게 뭘까 이죠. 이미지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반영되느냐 이기지.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 이런 거나 애기 비몽사 우유 마시는 거나 이게 버스 타고 잠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코고 자는 거나 비슷한 형태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마음에서 그렇게 나올까? 하나만 딱 힌트 드리겠습니다. 해심일경에 보면은 해심일경 심의식 상품에 보면 딱 이런 얘기를 해.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요즘 말로 하면 감수분열을 해요. 염색제 46개 감수분열 해가지고 정자 난자 23개 딱 만나면은 자궁에서 육체가 형성돼요. 그러나 그 육체를 만드는 게 누구냐면 아타나식이 만든다. 육체를. 그래놓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육체 속에 의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타나식은 요즘 말로 하면 불교의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이고 아리아식은 요즘 말로 하면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간 자체는 이 아리아식이 아니에요. 육체에 의지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얘기죠.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현상들이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뭘까 이기지. 다 해답 다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 생존 말았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거는 무의식에 본능적으로 나 있으니까 아닐까요? 예, 그것도 관련 있죠. 관련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거의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살아가지고 이제 일반 병실로 왔어요. 근데 심장에서 이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뒤에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한 4나흘 그랬어요. 그러면서 느낌은 그래요.
아, 이렇게 신장이 깨어나는구나. 신장이 오히려 나빠지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네. 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면서 이게 살아나 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한 3, 4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어떤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연상만 알아요, 연상만. 이 아리아식은 부파불교 시대가 막 일미온이라는 뭐 이런 용어를 써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해 가지고 예, 유식의 아리아식으로는 이제 정립돼 가는 건데 그것이 그런 게 왜 논의가 되는가 하면 업을 지으면 업은 어디에 저장될까 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 아리아식이 등장하는 거는 의식은 강하게 충격을 주면 의식이 가버려요. 기절해버려요. 그러면 업은 그게 의식이 저장이 안 된다는, 업종자가 그 저장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24시간 깨어있는 뭐가 있어야 돼. 10년 전, 20년 전 기억하잖아. 그게. 아리아락하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초기 경전에 딱 그 한 구절 딱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면은 그런 것은 어디에 저장돼서 그런 게 가보를 받을까 한 데서 이게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차 맛이 어떤가요? 네 번째 차인데 오늘 마지막 차 오늘. 예. 학장님 차인가요? 저번에 구입했던 글쎄 그거 나는 맛이 글쎄요. 내가 이거 뒷맛이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난 복전창으로 복원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원창.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세고 쓴맛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점점 익어서 더 부드러워졌고 더 맛있어졌어. 차가. 이건 몸에 열을 일으켜요. 아이고 차가 많으니까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으니까 행복해.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끔. 네. 만일 스님들이 차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뭘 좋아했을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을까? 그런 망상을 좀 해. 다반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다반사라는 말은 일상의 것, 일반적인 것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 뭐가 있죠? 다반사로 대표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십중팔구 다반사 있어요. 열을 팍 올리네. 이게 다반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안 좋으니까 그 산수가 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들판이 쭉 있다든가 산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집이 근육이 적절하게 잘 안 붙어 있거든요. 뼈만 이렇게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항상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터미널이나 역전에도 뜨거운 물을 고온 통이 있어가지고 받아서 차를 우려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반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 보이거든요. 한국에. 늘 빈변하게 일어나는 일을 다반사라고. 흔한 일. 흔한 것. 네, 흔한 일, 그러니까 일상.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밥 먹었냐? 이런 거. 누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밥 먹었냐? 그렇죠. 내가 이 차를 마시면서 금방 깨달음이 왔어.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그 불이거든. 쫙 올라오는 거. 근데 차 마시면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열이 쫙 올라오잖아요. 근데 같이 감정도 열이고 차를 마시고 올라오는 것도 열인데 똑같은 건데 왜 차이가 날까? 감정은 올라오면 헷가닥 하는데 차를 막 열이 올라도 헷가닥 하지 않잖아. 그죠? 아,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다. 이게 차 마시면 열이 오르면서 알게 돼. 그래서 그 이치를 바르게 알면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치를 아는 게 지혜거든요. 무장이라든지 불만족스러움이라 무아라 이런 지혜를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올 일에 처해서도 감정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감정은 결과서는 무지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요. 탐진치 진하는 게 감정이니까 성내는 감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차 마시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멋집니다. 내가 옷에 감정이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이거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 네.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데 발리어로 그 산스크리트 웨더나라고 하거든요. 웨더나. 그러니까 웨더나는 이제 저희들 언어로는 그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어근이 위드라고 하는데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형이면 알게 하는 것.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느낌이란 그 의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느낌이라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경전에서는 느끼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것을 분별해 안다 이렇게 얘기해서 느낌이라는 게 이제 알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건 중에 하나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느낌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돼요. 그 느낌 자체는 인식 기능, 판단 기능이 없어요. 느낌 자체는. 느끼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다 하고 판단을 하지. 느낌 자체는 판단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지가 들어가 있대요. 감정에는. 그게 좀 이해가 되네요. 나는 감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살았는데. 아까 선생님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그 한자로 각관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선어록에 보면 유독 많이 쓰는데 빨리로 보면 그것이 윗닦아 윗자라예요. 윗닦아 윗자라를 요즘에는 심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언어를 번역해서 쓰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보면 경전에 심사를 쓰기도 하고 어록 같은 데는 그것을 각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것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윗떡 거거든요. 막 이해했다 이런 건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관. 각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각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관을 이제 비율을 드는 게 비율. 종을 딱 칠 때 막대기가 종에 딱 부딪힐 때 그걸 각이라고 그러고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웅웅하고 울리는 걸 관이라고 각관 심사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별로 이 뭔 말인지를 잘 몰랐다. 각관이라는 말. 그 요즘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걸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용어 하나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맞습니다. 그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거는 뭐 진공묘유를 깨달은 건 아니고 그건 차이를 내가 알았다는 얘기지.
제가 김종욱 씨 그 유튜브 제목만 보니까 이거 한 개 하는데 50년 걸렸다고 그런 유튜브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 한 개 이거 한 개 하는데 50년 걸렸다고. 그 내용은 안 봤어요. 유학책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기 이름을 이제 그 휴해라 했는데 해자를 각자를 바꿔야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다. 성가에서는 각찰이라는 말을 쓰니까 각찰이 각으로 볼까, 각관의 각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금방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용어 정립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스님 뭐로 하신다고요? 휴? 관. 예, 휴는 쉰다는 거지. 이는 휴하는 말은 성가에서 쓰는 용어 휴헐 할 듯이 휴. 그 다음 각찰이라 하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선택하고 싶으신 게 네? 휴 뭐라고 하셨어요? 휴해 해로요? 지혜자 해라 하는 말보다는 각이라는 말이 좀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네. 선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시간차 없이 바로 아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요. 차가 괜찮죠? 이 차가 참 좋은 차인데 이제 시간이 20분이 돼서 우리 차담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스님 일부러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차라고 하는 게 여유하고 느림 이런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차는 마시면 뇌파가 달라져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뀌거든요. 그 몸이 이완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완이 되면은 마음이 풀어져. 그러면 별 얘기를 다 하게 돼요. 차 마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잘 그러지 않는데 차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런 차에는 성분이 있어서 차를 마시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들으면 반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드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노인은 입만 살아있다고 말이 많아진다고 그래. 전혀 아니고 전혀 지금 이제 아닌 그런 것이- 시기가 됐어. 전혀 아닌 것이-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말씀. 아이 재밌잖아. 네,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 오늘 차담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잘 마셨습니다. 오늘 몸살에 대한 그